굿!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영문법, 홍콩 영문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제가 다룰 거는 바로 이제 문장의 형식인데, 뭐 아직도 이제 문장의 형식을 공부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영국의 학자시죠, 그죠? 우리 onions, onions, 양파 이름 똑같죠, 그죠? 그분께서 문장의 오형식이란 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 사실 좀 장점도 있고 약간은 좀 단점도 존재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많은 문장들을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초보 학습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총 5가지 이제 구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형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구조하고 상당히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어떻게 그리시나요? 잘 못 그리신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그냥 뼈다귀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머리를 이렇게 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동작을 그리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영어에서 말하는 머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고 몸이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따가지고 누가 뭐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실 때 누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동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골격 뭐뭐가 뭐뭐 하더라 라고 되는 것이 제일 기본 1형식이 되는 거예요. 1형식.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가장 기본 이거예요. I, 내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다음에 go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는 몸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벅저벅 걷겠죠, 그죠? 나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끝이에요. 끝.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뒤에 보니까 이 단어가 아직도 4개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돼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정보 덩어리예요. 잘 보세요. 이게 골격이 되겠고요. 골격. to school이라는 거는 학교에라는 거죠, 그죠?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장소. 학교에 간다라는 거.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정보 덩어리. 정보 덩어리. 덩어리라 말씀드렸어요. 2개 이상의 단어 이게 모여가지고 장소를 나타내고 있어요. 장소를 나타내는 덩어리. 혹은 everyday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죠, 그죠?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이런 것들은 우리는 골격에서 카운트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의미는 있지만 요거는 그냥 플러스들이에요. 플러스들.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은 여러 개 더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어요. 그것마다 다 카운트하기 시작하면 문장의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장소하고 시간은 이런 부사구라고 해요. 혹은 부사, 어구 이런 것들은 그냥 부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거는 나 간다니까 주어 동사죠, 그죠? 머리하고 몸의 동작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 2개만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몇 형식이라고 한다고요? 1형식 되는 거예요. 1형식. 어떤 문장들이 있을까요? 해가 뜬다 마찬가지잖아요. 해가 뜬다. 그죠? 해가라는 주어, 뜬다라는 동작, 보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1형식에 들어간다 보면 되겠어요. 제일 간단하죠,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좋아요. 자, 이 2번째 볼게요. 2형식 문장은요, 여기다가 좀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생기를. 그래서 나는 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해요? 행복합니다. 이걸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그림을 행복하다는 건 좀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뭔가 좀 상태를 조금 더 이제 덧붙이고 싶어요. 혹은 나는 의사입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가운을 입히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옷을 입히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이 골격에다가 뭔가 좀 상태라든지 혹은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 나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더 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감정의 옷을 입힌다든지 실제로 이렇게 직업의 어떤 옷을 입힌다든지 이런 걸 더 추가해주고 싶을 때 우리는 2형식을 쓴다는 거예요. 바로 볼게요. She is beautiful 돼 있습니다. 자, 그녀는 입니다 하니까 뭐예요? 뭔가 문장이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녀가 어떤데? 라고 묻고 싶죠. 그렇죠? 분명히 아까 나는 간다 하고 달라요. 나는 간다 하게 되면 일단 동작은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성되는데 그녀는 입니다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의문밖에 안 들어요. 뭔데? 그래서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녀는 아름다워요.
누가 아름답다고요? 이 아름다움의 주체는 네, 그렇죠. 바로 그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상태를 보충해주고 있어요. 보충. 예. 보충어. 보충어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보어라고 그래요. 보어. 네,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녀가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어가 아름답다는 거니까 주어의 보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얘 없애고 그냥 보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는 아까처럼 만약에 의사쌤이다 하게 되면 a doctor 하게 될 때는 의사는 명사죠. 그죠? 명사가 오기도 하고요. 여기처럼 beautiful, 아름다운이라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형용사가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튼 이걸 보고 우리 주격보어가 있는데 명사, 형용사가 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외우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 아래 거를 보고 그녀는 아름답습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누가 아름답다고요? 그녀가. 이 주어의 상태가 아름답다고. 그래서 얘가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 준다고. 이게 보어야 라고 거꾸로 여러분들 의미에서 용어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법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를 보고 뼈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맞춰야지 이렇게 해석되는 거군.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려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어에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그렇잖아요. 문법을 위한 영어입니까? 영어를 위한 문법입니까? 그렇죠. 영어를 위한 문법이 돼야 되지 문법을 위한 영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해석을 잘하고 많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여튼 이렇게 주어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을 더 보충해주는 이런 제 문장들 이런 것들을 우리 몇 형식? 2형식이라고 해요. 이상하다. 왜 얘는 그럼 1형식이 되고 2형식이 될까? 네, 동사가 달라요. 동사가. 뭐뭐이다란 말은 그녀는 이다. 자동으로 뒤에 물음표가 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얘의 정보를 채워줄 수밖에 없는데 나는 가다 하게 되면 뒤에 보통 장소라든지 이런 부록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들을 결정하는 것들은 결국 뭐 때문이다? 네, 중간에 나오는 동작 때문이더라. 네, go, is, loves, gave, made 이런 것처럼 동사의 종류로 사실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좀 배우셨으니까 뭐다? 네, 5가지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다. 그렇잖아요. 동사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걸. 그렇죠. 그래서 동사의 종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자, 이제 1형식, 2형식 됐어요. 자, 3형식. 3형식이 별표 땅땅땅땅땅. 우리가 영어를 통계를 내보면요. 3형식 문장을 가장 많이 씁니다. 3형식 문장을 가장 많이 써요.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말을 해요.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형식 이거예요. 자,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네, 그다음 뭐예요? 동작을 그래요. 먹는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손끝에 빵이 붙어 있어요. 빵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는 먹어요. 빵을 이런 식으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멀어지는 거. 요거를 그림 속에 그리시면 돼요. 이게 3형식이에요. 되게 쉬워요. My father. 아버지죠? 얼굴 그려요. 아버지. Loves. 콩닥, 콩닥, 콩닥. 손으로 이제 소나트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 누구예요? 아버지 앞에 my mom. 네, 엄마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가 자, 그다음에 동작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되고 앞에 아버지 말고 어이구, 엄마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해요. 엄마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게 주어가 되고 loves 동사죠. 그죠? 그리고 my mom 엄마를 이렇게 해석되죠? 주로 을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을 목적어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을로 해석되는 것이 목적어다. 왜냐면 여기는 그녀는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되지 아름다움 이렇게 해석 안 되죠. 그죠? 달라요. 3형식은 딱 이렇게 뭔가 딱딱딱 을로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십니다. 나의 엄마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을 쓰는 거고요. 4형식은 여러분들 그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주는 거. 조금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준다라는 것은 뒤에 2가지를 따라오게 만들거든요. 물론 1가지 따라오게도 돼요. 근데 주다라는 동사는 조금 더 다르죠.
먹다는 나는 뭐를 먹는다. 을을만 따라오면 되는데 주다라는 것은 왜 두 개냐면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주는지 이 두 가지가 올 수 있다는 면에서 삼행시보다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거 주다라는 거. 학창 시절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뭘 지금 학생들도 있겠지만 상장을 수여하겠다는 말을 해봤죠. 그죠? 좀 어려운 말인데 수여란 말이 수여. 그러면 이제 몇 학년 몇 반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해서 그 학생한테 즉 사람한테 어떤 것을 상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사형식 문장에 들어가는 이 동사들을 그래서 우리 무슨 동사라고 한다고요? 수여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수여 동사. 두 가지 대상이 보통 나오는데 네, 항상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물이 나옵니다. 사물. 자, 해석 잘 하셔야 돼요. My friend. 내 친구는 gave. give의 과거죠. 그죠? 주었다가 되는 거고요. 이걸 원래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나를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친구가 줬어. 내가 서 있어요. 그럼 친구가 나한테 줬어요. 나한테. 뭘 줬어요? 펜. 펜을 한 자루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해석이 나를로 해석하지 말고 나에게라고 해석하면 좀 더 맞겠죠. 그죠? 자,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사형식 쓰였을 때는 뭐뭐 했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식 자체가 그렇죠. 주다라는 것을 베이스로 한 동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거는요. 재밌어야 될 텐데 이 buy라는 동사 있잖아요. 사다잖아요. 사다인데 이게 어떤 구조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삼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사형식으로 쓰기도 해요. 가령 My father bought 샀습니다. 됐고 어떻게 할까요? 뒤에 an apple 하게 되면 내 아버지는 샀습니다. 사과 하나를 되니까 이때는 뭐예요? 삼형식 문장이에요. 그잖아요. 같은 buy라고 해도 그럴 때 쓰면 삼형식 되는데 요게 my father 그다음에 bought buy의 과거로 me an apple 이때는 달라요. 그때는 사다가 아니라 사줬다가 되는 거예요. 사줬다. 왜? 뒤에 구조가 다르잖아요. 사람 사물 넣었으니까. 그때는 나한테 사과 하나를 사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막 이렇게 단어 여러 가지 뜻 이거 다 외우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공부하는 맛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읽거나 해석학을 말하게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날걸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문법 가르쳐 드리는 거는 실제로 쓸 수 있고 적어도 해석은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 드리는 거야. 자, 그래서 같은 동사라고 해도 어떤 구조로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오케이, 좋아요. 자, 오형식. 오형식을 많은 학습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워해요. 3번은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해드렸고 오형식은 가장 어렵게 생각해요. 오형식은 자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삼형식에서 나온 거잖아. 그죠? 그잖아요. 삼형식에서 나왔는데 목적격 보호. 보호란 말이 나왔어요. 보호는 어디서 나왔죠? 아까 1, 2, 3, 4 중에서 2형식 나왔잖아요. 네. 삼형식하고 2형식을 섞어 놓은 게 오형식이에요. 머리 아프죠? 그죠? 머리 아플 때 뭐야? 예문부터 봐요. 그렇잖아. 우리가 미국에 떨어졌다 생각해봐. 딱! 그 미국 원어민들이 뭐 형식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잖아요. 우리가 그냥 부딪히면서 배우잖아요. 영어를. 한글 뭐 해석 자막 없이 배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보세요. Harry made Sally happy 돼 있습니다. 자, 해리가 만들었습니다. Sally 이상하잖아요. 네, 뭐 신도 아니고 그죠? 셀리를 막 창조했어요. 이렇게 막 말이 안 되죠. 끝까지 봤더니 happy 행복한이에요. 자, 퀴즈 내볼게요. 셀리가 행복한 걸까요? 해리가 행복한 걸까요? 이 해피의 주체는 누굴까요? 어려워요? 영어에서는요 간단해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말하기 할 때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말해놓고 뒤에 온 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해리를 가리키는 생각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리는 만들었습니다. 셀리를 어떤 상태로? 해피한 상태로. 그러니까 얘가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셀리를 만들었다 할 때까지만 해도 셀리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해피가 들어오니까 웃음이 생겼어. 즉 얘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얘의 상태를 뭐 해주는 거예요?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충어예요. 보충어. 셀리 상태를 이제 보충해주는 말인데
자, 그럼 보충어는 우리가 주격보호 이런 거 떠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주어 자리였잖아요. 쉬는, 그녀는. 머리 자리였잖아요. 주어 자리에 있던 거에 보충어니까 주격보호인데 여기서 주어는 해리란 말이에요. 근데 해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아니잖아요. 얘의 상태잖아요. 셀리가 뭐라고요?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또 이제 많이 틀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짧지만 되게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그럼 사형식하고 오형식 구분이 돼요? 얘도 동사 다음에 one, two, me하고 a pen 나왔고 여기도 셀리하고 happy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어요. 구분이 어떻게 잘 돼야 안 돼요?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죠. 철저하게 해석이에요. 물론 이제 앞에 동사를 보는 순간 많이 해석하다 보면 동사만 봐도 느낌이 와요. 촉이 딱 와요. 주었다? 요거는 누구에게 뭔가를 줬겠군이라고 이미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독서를 많이 하는 분들이 그래서 딱 읽자마자 뒤에가 해석이 바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단어만 그냥 많이 외운 분들은 하나하나 다 깨우치고 다 이걸 다시 끼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많이 외우면 영어가 된다?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마세요. 아시겠죠? 요거 볼게요. 내 친구 주었다 보는 순간 누구에게 뭘 주었다 혹은 무엇을 주었다. 나에게 펜을 줬다. 이게 주는 거니까 요거는 사형식이다. 사라는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오형식은 해리는 만들었다. 그렇죠? 물론 만들어 주었다도 있어요. 얘도 made도 사형식 쓸 수 있어요. 근데 셀리 다음에 happy는 물건이 아니야. 그죠? 물건을 만들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셀리에게 뭔가를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셀리를 행복하게 만든 거야. 이때는 해석도 해리는 셀리 행복하게 했다. 해석됐죠? 그리고 얘의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니까 상태니까 이때는 오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해석이에요. 해석. 이 골격에 맞춰서 해석을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복습을 꼭 해보세요. 제가 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고 나서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뼈대 한번 맞춰보세요. 얘를 보고 얘를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해석을 이쁘게 해보고 거꾸로 맞춰보세요. 그러면 단어든 뭐든 외우는 게 한결 더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이렇게 의미에서 시작해서 형태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형태, 즉 구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의미에서 시작해서 형태로 거꾸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형식까지 해봤고요. 자, 문장의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타일을 좀 달리하잖아요. 그죠? 외식도 하고. 네. 그런 것처럼 사형식하고 삼형식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네. 그잖아요. 이게 어감이라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뭐를 강조하냐에 따라서 뭐가 먼저 오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 사형식 때는 두 개가 왔었잖아요. 목적어 두 개가 왔습니다. 요거를 나에게 하는 것을 보통 우리 사람을 간접 목적어라고요. 간접. 그리고 진짜 뭘 줬니? 요게 직접 목적어예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이 목적어 어순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위에 거 보지 마시고 아래 볼게요. My mom gave. 엄마가 주었다. 다음에 a pen. 원래 문장에서 끝나죠? 펜을 주었다. 을룰로 끝났어. 원래 문장은 을룰로 끝났어. 요건 몇 형식이었어요? 삼형식이었잖아요. 을룰로 끝나는 거. 네, 끝나는 거. 그 뒤에 to me, 나에게란 말이에요. 나에게. 에게라는 말은 어때요? 나에게란 말은 아까 셀리 다음에 happy처럼 상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오형식은 아니야. 오형식 아닌데 여기까지 끝났고 우리 전치사 플러스 이렇게 명사 보통 이렇게 묶거든요. 이렇게 전치사 구라고 그래요. 전치사 덩어리. 전치사 구. 구는 보통 덩어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문장 형식에 포함되지 않아요. 부록이에요. 부록. 장소, 시간, 혹은 기타 이 전치사 구들은 부록이에요. 그럼 얘는 의미는 있지만 문장 형식에서는 빠지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았어요? 내 엄마가 주었다 펜을. 요거 아까 앞에서 배웠던 뭐예요? 삼형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요거를 좀 더 내용상 좀 더 이제 전달이 잘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공부하는 거야. 문장의 어떤 다양성이죠. 다양성. 자, 이렇게 되는데 잘 보세요. 아래도 그렇게 따지면 she bought me a pen. 그녀가 나한테 펜을 하나 사줬어요. 그녀가 사줬어요. 펜을 나를 위해 이렇게 했으니까 얘도 역시 전치사구 덩어리니까 문장에서 카운트 안 하죠. 그녀가 사줬다 펜을. 이거 삼형식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죠? 아래도 볼게요. 제임스는 asked, 물었어요. 나에게 질문 하나를 물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 질문을 물었어요. of me니까 나에게는 역시나 전치사고니까 없앴어. 의미는 해석하지만 문장 구조로는 이제 안 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삼형식이야.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바꿀 때 보니까 어떤 거는 to me, to를 쓰고 어떤 거는 for me 쓰고 어떤 건 또 of me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아직도 이렇게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문법을 배우는 게 그냥 내가 말하기를 그냥 좀 잘하고 혹은 독서를 좀 원서를 잘 읽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이거를 굳이 너무 외우려고 애를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뭐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신다고 하면 어떨 때 to me가 오고 어떨 때 for me가 오고 어떨 때는 of me가 오는지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바로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요. 뭘까요? 우리 엄마일까요? 그녀일까요? 주어가 아니라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동사입니다. 동사, 지금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뭐다? 그쵸. 동사입니다. 동사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give에서 나왔죠. 그죠? 주다라는 거. give는 그냥 주는 거고요. tell도 이때는 수요동사 쓰면 말해 주다가 되는 거죠. 말해 주다. lend 빌려 주다. 보여 주다. 보내 주다. 가져와 주다. bring도 가져와 주다고요. teach도 이때는 가르치다가 아니라 가르쳐 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르쳐 주다. 그래서 이게 형식에 따라서 의미를 다르게 해야 돼요. 요거는 지금 사형식에서 쓰이잖아요. 사형식 쓰이는데 요런 동사가 될 때는 얘는 뭐예요? 지금 있는 거를 그냥 전달하는 거거든요. 단순 전달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순 전달이면 우리 편지 쓸 때 생각해봐요. 편지 그냥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편지 쓸 때 앞에 누구에게 어떻게 해요? to 누구라고 했던 기억나죠? 그죠? 기억 안 나요? 한번 안 써봤어요? 네. 안 받아봤어요? 네. 제가 보내드려야겠네. 그래서 to 생각하시면 돼요. to 누구에게, to 준석이에게, to 홍공쌤에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to를 떠올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달일 때. 여기 있는 것도 일반적인 전달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뭔가 좀 약간의 좀 가공이 일어난다. 즉 그냥 전달에다가 알파가 일어날 때. 즉 뭔가 좀 노력이 들어간다든지 내가 가서 이렇게 뭐 직접 돈을 좀 드린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좀 가공이 일어나는 동사들 있죠. buy, 돈을 주고 사요. 요리, 팔 걷어붙이고 뭔가 좀 정성을 투입하죠. find, 찾는 거죠. 이것도 어때요? 애를 좀 쓰죠. 그죠? get, 이것도 이제 가져다 주거나 이제 사주는 거 마찬가지고요. make, 만들어줘요. 이렇게 정성이 투입되죠. choose, 역시나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죠? 요런 동사들은 그쵸 위에 나왔던 전달보다는 뭔가 좀 알파가 더 들어가잖아요. 요럴 때는 널 위해 준비했어, 요리했어 이런 것처럼 for 누구를 위해서라는 for you, for me 이런 것처럼 for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사줬다, 돈을 지불하고 산 거지, 그죠? 뭔가 좀 더 단순 전달보다는 알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걸 굳이 다 하나하나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주는 거. 야, 돈 빌려줄게. 이런 것들, 빌려주다, 이런 것들, 가져다 주다, 이런 것들은 전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리해주고 이런 것들, 뭔가 좀 알파가 들어갔죠? 좋아요. 그다음에 of 쓰는 경우, 이건 그냥 외우세요. 네, 두 개밖에 없잖아요. 왜 묻는 거예요? 주로 질문하는 거. inquire도 있고 ask도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께서는 ask 많이 보실 거야. 그래서 ask로 돼가지고 이 두 개가 순서가 바뀌면 of me 이렇게. 그래서 묻다, 뭐 inquire, 질의하다, 다 이제 묻는 것 계통이죠, 그죠? 이런 것도 하나 외우면 되고 이 두 개는 그냥 개념만 전달하는 거, 요거는 약간 알파가 있는 것, 요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막 깜지 쓰듯이 for 쓰는 경우 다 해봤자 결국은 까먹게 되거든요. 이렇게 덩어리로 그냥 알아두시고 나중에 보면서 이랬었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개념 끝!